강 씨는 한때 삶을 바꿔줄 것처럼 보이는 제품에 혹해 구입했다가 막상 사용해보니 화려한 포장 속에 숨겨진 허황된 약속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할머니, 우리가 가칭 통슨 부인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는 이런 교훈을 가장 겸허한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건강 보조제와 알약, 기적 같은 치유 효과를 약속하는 제품들에 자신의 저축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돈을 들이고 나서야 진정한 건강은 비싼 병이나 화려한 광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신선한 음식, 규칙적인 움직임, 충분한 휴식이 건강을 되찾는 진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돈을 쓸 필요 없는 9가지 물건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모두 세월과 경험 속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삶을 단순화하는 것은 단지 돈을 절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인 과도한 건강관리 제품입니다. 건강 관련 상품들은 늘 넘쳐납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더 젊고 강하고 활기찬 자신을 약속하는 제품들이죠. 톰슨 부인은 그런 유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활동적이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매번 새로 출시되는 보조제마다 자신에게 딱 맞는 해결책이라 믿었습니다. 눈부신 광고들은 관절 건강 개선부터 두뇌 명료함까지 모든 걸 약속했고 오랜 시간 검증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최신 유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과 일관성 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필요하지 않은 기기와 기술 제품들입니다. 요즘 세상엔 우리의 삶을 간편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장비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우리 애덤스 할아버지 역시 이런 유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IT의 밝은 사람이라 자부하며 최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음성 비서 앱, 고급 보안 시스템까지 줄곧 구매해왔습니다. 각각의 제품은 효율성과 편리함, 그리고 손끝에서 조종 가능한 통제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그 반짝이는 기기들은 점점 축복보다 짐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폰에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는 앱들이 가득했고 스마트워치는 오랜 시간 검증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최신 유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과 일관성 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필요하지 않은 기기와 기술 제품들입니다. 요즘 세상엔 우리의 삶을 간편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장비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우리 애덤스 할아버지 역시 이런 유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IT의 밝은 사람이라 자부하며 최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음성 비서 앱, 고급 보안 시스템까지 줄곧 구매해왔습니다. 각각의 제품은 효율성과 편리함, 그리고 손끝에서 조종 가능한 통제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그 반짝이는 기기들은 점점 축복보다 짐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폰에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는 앱들이 가득했고 스마트워치는 끊임없는 알림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즐거웠던 기능들이 점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또 하나의 복잡한 기기를 설치하려 애쓰다가 그는 탄식했습니다. 예전처럼 전화기는 그냥 전화만 되는 게 제일 좋았어. 그 순간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갖가지 기능이 달린 제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건 단순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스마트워치를 팔아버린 후 다시 옛날의 클래식한 덮개폰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업데이트와 알림에 시달리지 않으니 책 읽는 즐거움을 되찾았고 공원을 천천히 거닐며 친구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행복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자신을 되찾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최신 기술을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때때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장 단순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기를 구매하려 할 때 이렇게 스스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기는 진짜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까? 아니면 그냥 복잡함만 늘리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화려한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영양 보충제들입니다. 마케팅 이미지는 화려하고 약속은 커다란데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존슨 씨라는 노년의 남성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최신 유행 다이어트가야 건강의 정답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주스 클렌즈, 케토 다이어트, 글루텐 프리 식단, 모든 걸 시도해봤습니다. 에너지를 높여주고 지방을 태우며 몸을 디톡스 해준다고 주장하는 보조제에 수만 달러를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고 배고프기만 했으며 끊임없이 굶주림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유행을 버리고 균형 잡힌 식사로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신선한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 통곡물, 이런 것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었고 포만감을 느끼며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행 다이어트와 고가의 보조제는 종종 해가 될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선택 속에 있습니다. 트렌드가 아닌 현실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톰슨 부인, 애덤스 할아버지, 존슨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래된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입증되지 않은 건강 제품에 현혹되지 않는 것, 필요하지 않은 기기들을 피하는 것, 엄격한 식단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러한 단순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제품이 당신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약속하며 눈앞에 나타났을 때 한번 멈추어 생각해보세요. 이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내 삶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때로는 가장 큰 사치가 가장 단순한 기쁨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추구하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도전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시작된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실수나 타인의 평가에 얽매여 현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망설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딛고 나아가는 용기이다. 성공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의 인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라.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게 살 때 비로소 진정한 노후를 위한 열쇠라고 믿었다. 그래서 저축했던 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정작 효과는 없었다.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피로감에 젖어 있었으며 계좌 잔액만 줄어들 뿐이었다.
결국 손녀와의 따뜻한 대화에서 깨달음이 찾아왔다. 할머니, 혹시 이런 약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것들 때문인 걸까요? 손녀의 조용한 질문이 마치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로부터 톰슨 부인은 식습관을 바꿨고 규칙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으며 충분한 수면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서서히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기본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진짜 건강은 트렌드를 좇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꾸준한 관심과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서. 노후를 위한 열쇠라고 믿었다. 그래서 저축했던 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정작 효과는 없었다.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피로감에 젖어 있었으며 계좌 잔액만 줄어들 뿐이었다. 결국 손녀와의 따뜻한 대화에서 깨달음이 찾아왔다. 할머니, 혹시 이런 약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것들 때문인 걸까요? 손녀의 조용한 질문이 마치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로부터 톰슨 부인은 식습관을 바꿨고 규칙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으며 충분한 수면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서서히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기본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진짜 건강은 트렌드를 좇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꾸준한 관심과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것을 구입하려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건 진짜 해결책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공허한 약속일 뿐일까? 기술 제품 또한 마찬가지다. 현대사회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는 다양한 기기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전동이다. 아담스 할아버지는 매번 새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줄을 서서 구매했다. 최신형 스마트워치, 음성 비서, 자동화된 집 전체 시스템까지 모두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제품들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스마트폰에는 수십 개의 앱들이 장착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몰랐고 스마트워치는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으로 오히려 피곤함을 증폭시켰으며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매번 고장이나 수리를 요구했다. 어느 날 또 다른 업데이트에 허덕이며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옛날엔 전화기가 전화만 잘 걸면 됐는데.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짜 편안함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 있다는 것을. 결국 그는 최신 기기를 처분하고 오래된 플립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통화는 가능했고 문자도 보낼 수 있었다.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술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는 책을 읽고 공원 벤치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되찾았다. 이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 진보란 항상 무언가를 더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준다. 다음에 또 다른 최신 기기에 눈길이 갈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자. 이 제품은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할까? 아니면 단지 내가 이미 충분히 작동하는 무언가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건강과 신속한 체중 감량을 약속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빠져든다. 존슨이라는 이름의 남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광고에서 본 눈부신 후기를 믿고 주스 클렌즈, 케토 다이어트, 고단백 보충제 등 모든 유행 다이어트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더 피로해졌고 예산은 바닥났으며 성과는 거의 없었다. 결국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친구는 그에게 오래된 진리를 상기시켜 주었다.
진정한 건강은 극단주의가 아니라 균형 속에서 나온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 주목했다. 채소,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들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했고 점차 몸은 회복되고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했다. 유행 다이어트는 눈부신 약속으로 다가오지만 지속 가능한 건강은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식사에서 나온다. 트렌드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단순함이 지닌 지혜를 믿자. 생명력 넘치는 삶의 길은 화려한 기믹이 아니라 꾸준함, 의식적인 행동, 그리고 사랑이 담긴 관찰에서 비롯된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복잡한 외부의 해결책보다는 내면의 본질부터 들여다보자. 당신의 오늘을 변화시키는 힘은 늘 당신의 손안에 있고 그것은 종종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지나치기 쉬운 아주 작은 일상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조용한 삶의 한 구석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지혜가 외치기보다는 속삭이는 곳에서 특별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보충제 대신 그녀는 운동화를 꺼내 신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계란과 채소, 통곡물을 듬뿍 넣어 아침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포장이나 마케팅 문구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진짜 음식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세요. 멀지 않은 곳엔 애덤스 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 기기들의 세계에 푹 빠져버린 남자였죠. 집안은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와 심장 박동수를 추적하는 시계, 질문하기도 전에 대답하는 스피커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기들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보충제 대신 그녀는 운동화를 꺼내 신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계란과 채소, 통곡물을 듬뿍 넣어 아침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포장이나 마케팅 문구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진짜 음식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세요. 멀지 않은 곳엔 애덤스 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 기기들의 세계에 푹 빠져버린 남자였죠. 집안은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와 심장 박동수를 추적하는 시계, 질문하기도 전에 대답하는 스피커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기들은 수많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배터리 경고음, 그리고 끝없는 문제 해결 과정 속에 그를 얽매어 버렸습니다. 비오는 오후, 서랍 속을 뒤지던 중 그는 오래된 플립폰을 발견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 가능한 그런 기기 하나뿐이었죠. 충동적으로 켜봤습니다. 앱도 없고 알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함만 존재했죠. 그날 밤 그는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를 기부하고 다시 단순함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들고 나왔습니다. 주말엔 태양 아래 책을 읽으며 디지털 소음 없이 마음 편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존슨 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이어트 문화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이었죠. 매달 새로운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 심지어 국물 위주의 일주일 다이어트까지. 그는 번번이 엄격하게 따랐고 이번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체중은 언제나 원래대로 돌아왔고 좌절과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직접 구운 빵을 가져다 줬습니다. 따뜻하고 황금빛이며 완벽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딸은 아무렇지 않게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진짜 음식이에요. 그는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음미했습니다. 진짜 음식이라는 건 진공 포장된 패키지나 계량기가 필요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자라고 오븐에서 구워지고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이 세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반짝이는 포장지나 최신 업데이트로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 속에서, 움직임의 조용한 기쁨 속에서, 진심 어린 식사 속에서, 그리고 디지털로부터 벗어난 평온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톰슨 부인은 이제 집 뒤뜰의 작은 정원에서 토마토와 허브를 기릅니다. 영양제 라벨엔 결코 실리지 않는 작물들이죠. 애덤스 씨는 태양 아래 소설책을 읽으며 더 이상 장치들의 소리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존슨 씨는 빵을 굽고 있습니다. 밀가루가 소매에 묻어나며 웃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우죠. 그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때로 진보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라는 것을요. 모든 문제에 복잡한 해결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종종 답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휴식, 움직임, 연결, 현재에 머무는 것.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고, 더 좋고, 더 빠른 것을 사야 한다고 늘 설득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적은 것이 더 많은 경우는 없을까요? 건강과 행복의 열쇠가 실제로는 캡슐 속, 화면 속, 제한적인 식단이 아닌 평범한 일상의 선택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방 선반에 먼지 쌓인 단백질 파우더, 침대 옆에 방치된 스마트워치, 실망을 안기고는 다시 열어보지도 않는 다이어트 앱. 그렇다면 이제는 놓을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공간만이 아니라 마음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화려한 광고가 만든 허상이 아닌 진정한 단순함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잘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지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움직이며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 그것은 구매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것이 당신이 평생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투자일 것입니다. 급속 해결책의 신화. 왜 자연은 항상 승리하는가? 존슨 씨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대사 속도를 높여준다며 홍보되는 유행 다이어트, 잠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운다고 광고하는 기적의 알약, 그리고 인터넷에서 극찬받는 고가의 분말 제품들까지. 몇 달 동안 그는 열심히 이 모든 계획을 따랐다.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피로해졌고 오히려 배고픔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꼈다. 과연 그 비싼 보충제들은 제대로 작용하고 있었을까? 모든 것이 바뀐 계기는 딸과 나눈 단순한 대화였다. 어느 오후 함께 앉아있던 중 딸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빠, 네가 직접 기르는 채소밭이 바로 저기 있는데 왜 그냥 거기 있는 걸? 먹지 않을까? 그 순간 존슨 씨에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존슨 씨는 유행을 포기하고 본질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는 정원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 채소와 과일, 허브 등을 이용해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분말 제품도 복잡한 식단 계획도 필요하지 않았다. 만들기도 쉽고 경제적이며 영양 가득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만으로 충분했다. 가공된 간식 대신 샐러드를 먹었고, 수프는 일상적인 식탁 메뉴가 되었으며 든든한 스튜는 저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그의 에너지는 넘쳐났고 소화 상태는 개선되었으며 기분 또한 밝아졌다. 늘어나던 갈망은 사라지고 깊은 만족감이 자리를 잡았다. 체중도 안정화되었고 오랜만에 자신의 몸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교훈은 명확하다. 자연은 언제나 최선의 답을 준다. 최신 트렌드를 쫓거나 과도하게 홍보된 제품에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진정한 음식에 오래된 힘에 눈을 돌려야 한다. 신선하고 집에서 재배한 재료는 단지 건강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며 접근성이 뛰어나고
예산에도 부담이 없다. 트렌드는 변할 수 있지만 건강의 기본은 변함없이 단순함에 있다. 다음에 또다시 화려한 약속에 혹할 때가 온다면 기억하자. 가장 훌륭한 해결책은 종종 가장 단순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미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큰 집의 슬픔. 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집 이야기를 해보자. 단지 격과 지붕만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넓은 집은 성공의 상징이며 가족의 추억과 중요한 삶의 순간들이 녹아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나이가 그리고 복잡한 유지보수가 아닌 편안함을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더 이상 끊임없는 관리에 시달리지 않게 된 그들은 취미 생활을 되찾았고 손주들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즐겼으며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새 집은 단지 작았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피난처가 되었다. 그들이 몇 년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핵심은 이것이다. 때때로 적음이 많음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물건들과 책임들에 집착하면 자신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집을 줄이는 것은 실용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해방감을 주는 행동이다. 그것은 단지 집의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짜 중요한 그리고 복잡한 유지보수가 아닌 편안함을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더 이상 끊임없는 관리에 시달리지 않게 된 그들은 취미 생활을 되찾았고 손주들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즐겼으며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새 집은 단지 작았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피난처가 되었다. 그들이 몇 년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핵심은 이것이다. 때때로 적음이 많음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물건들과 책임들에 집착하면 자신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집을 줄이는 것은 실용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해방감을 주는 행동이다. 그것은 단지 집의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더 행복한 삶이 열린다. 고급 패션, 화려함 속에 숨겨진 착각. 고급 패션에는 어쩔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세련된 실루엣, 위상, 시선을 사로잡는 가능성. 디자이너 브랜드가 자신감과 스타일의 기결을 갖고 있다고 믿기 쉬운 이유다. 하지만 때로 럭셔리는 가격표 이상의 대가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내 할아버지를 생각해보자. 그는 늘 멋지게 차려입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옷장은 비싼 양복들과 반짝이는 구두, 세련된 액세서리들로 가득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트렌드를 구입했고 그것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옷이 실제로 입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키닐 포장을 벗기지 못한 양복들이 그대로 매달려 있었고 옷깃에는 여전히 가격 태그가 붙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날에만 입을 때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단단한 칼라는 목을 긁었고 정장 구두는 발을 꽉 조였으며 모임이 끝날 무렵엔 옷을 고치느라 정신이 팔려 즐거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어느 저녁 또 한 번 불편한 마음으로 새 양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던 할아버지는 옷장 앞에 서서 생각했다. 왜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나는 이제 아무도 감동시키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입지도 않은 옷들은 대부분 기부했고 이제 그의 옷장에는 자신의 삶에 맞는 옷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면 셔츠, 편안한 바지, 그리고 럭셔리라고 말할 순 없지만 편안함과 기분 좋은 착용감을 선사하는 운동화들이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진정한 스타일은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옷이 자신에게 주는 느낌에 달려있다는 사실.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들은 그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고, 동시에 진정성을 잃지 않았다. 진실은 이렇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디자이너 옷은 필요 없다. 당신 옷장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템은 바로 당신 자신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들이다. 다음 트렌드에 돈을 쓰기 전에 스스로 묻자. 이 옷은 내 삶의 가치를 더할까? 아니면 단지 옷장을 복잡하게 만들 뿐일까? 결론. 단순함이야말로 진정한 우아함이다. 음식부터 집, 옷차림까지 메시지는 일관되어 있다. 삶을 단순화하는 선택은 깊은 보상을 가져다준다. 자연식품을 받아들이고 거주 공간을 줄이며 명품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삶은 진정한 만족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선사한다. 이 글이 당신에게 공감을 일으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함께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축하해봅시다. 한 걸음씩 천천히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변의 기대와 시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마저도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성공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오직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릴 적 꿈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고, 어떤 이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꿈은 사라지고 대신 현실적인 선택, 주변에서 인정받는 삶이라는 말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답이 어렵거나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진짜로 마주해야 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가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음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미래는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 속에서 뭔가를 배웠으며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나느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가치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주변의 시선은 점차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기에는 우리가 가진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짧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첫걸음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제목, 더 적게 사는 삶, 더 풍요로운 삶으로의 여정. 마법 다이어트의 환상, 트렌드보다는 현실을 믿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집은 꿈이 아닌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붕 누수, 청소, 세금,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 배관 고장으로 하루 종일 고생한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걸까? 추억인가? 아니면 고통인가? 그들은 작은 저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을 청소할 필요도 없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집이 작을수록 삶이 넓어집니다. 왜 효과적인가? 재정적 자유, 수리비와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 물건에 대한 죄책감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적 자유, 주말엔 살아서 보내고 청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급 패션의 거짓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집은 꿈이 아닌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붕, 누수, 청소, 세금,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 배관 고장으로 하루 종일 고생한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걸까? 추억인가? 아니면 고통인가? 그들은 작은 저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을 청소할 필요도 없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집이 작을수록 삶이 넓어집니다. 왜 효과적인가? 재정적 자유, 수리비와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 물건에 대한 죄책감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적 자유, 주말엔 사서 보내고 청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급 패션의 거짓말. 브랜드보다 자신을 믿다. 로 할아버지의 옷장은 아르마니 정장과 구찌 로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실제로 입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자리에만 그 옷을 입고 불편함을 견디며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많은 시간을 셔츠의 단추에 맞추는 데 쏟아내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 건가? 그는 그 모든 고급 의류를 기부하고 편안한 면 티셔츠와 구두, 운동화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는 걱정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 스타일은 로고가 아니라 편안함에서 나옵니다. 편안함이야말로 진짜 부유함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은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선택, 이 이야기들은 모두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짜 기쁨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받고 자신의 체형이나 취향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일은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담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론 눈길을 사로잡는 외형보다 마치 포근한 안아줌처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옷차림이 더 큰 행복을 줍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내면에서 우러나는 만족이 아닐까요? 취미에 숨겨진 가격표, 단순함 속에서 찾은 기쁨. 취미란 본래 즐거움과 여유, 창의력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취미가 곧 소비로 이어질 때 그 순수한 기쁨은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은퇴한 해리스 씨는 처음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예술적 열정을 잊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짜 기쁨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받고 자신의 체형이나 취향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일은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담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론 눈길을 사로잡는 외형보다 마치 포근한 안아줌처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옷차림이 더 큰 행복을 줍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내면에서 우러나는 만족이 아닐까요? 취미에 숨겨진 가격표, 단순함 속에서 찾은 기쁨. 취미란 본래 즐거움과 여유, 창의력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취미가 곧 소비로 이어질 때 그 순수한 기쁨은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은퇴한 해리스 씨는 처음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예술적 열정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니트뜨기부터 도자기 작업까지 그녀는 고급 재료와 최고급 도구들을 아끼지 않고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물건을 손에 넣는 설렘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한 작품들이
방 한켠에 쌓여갔고 SNS 속 전문가들의 작품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결과물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취미는 점점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었고 그녀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공원을 걸었던 어느 오후,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그녀가 좋아했던 건 복잡한 작업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책을 읽거나 바람을 느끼며 걷는 평화로운 순간들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고가의 취미 활동을 접고 대신 무료이면서도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활동들, 산책, 독서. 진정한 기쁨은 가격표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취미가 지갑만 두드려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화려함 대신 실용성을 선택하다. 명품 차량의 그늘. 명품 자동차는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윤기가 나는 차체, 강력한 엔진,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카터 씨는 오랫동안 그런 차량을 몰고 다니며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지비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보험료는 급등했으며 연료비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디사이시브 모멘트는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받은 어마어마한 수리비였습니다. 정비소에 앉아있던 카터 씨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차는 지금 내 먹지 않을까? 그 순간 존슨 씨에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존슨 씨는 유행을 포기하고 본질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는 정원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 채소와 과일, 허브 등을 이용해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분말 제품도 복잡한 식단 계획도 필요하지 않았다. 만들기도 쉽고 영양 가득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만으로 충분했다. 가공된 간식 대신 샐러드를 먹었고 수프는 일상적인 식탁 메뉴가 되었으며 든든한 스튜는 저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그의 에너지는 넘쳐났고 소화 상태는 개선되었으며 기분 또한 밝아졌다. 늘어나던 갈망은 사라지고 깊은 만족감이 자리를 잡았다. 체중도 안정화되었고 오랜만에 자신의 몸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교훈은 명확하다. 자연은 언제나 최선의 답을 준다. 것에 있지 꼭 필요한 것에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헬스장 멤버십, 운동에 대한 다시 생각하기. 누구나 한 번쯤은 고급 헬스장에 등록하며 건강한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근육질 몸매, 넘치는 에너지, 활기찬 일상, 그 모든 것이 멋진 꿈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에드워즈 씨 역시 건강 개선을 위해 비싼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막상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운동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부여는 사라지고 일상의 번잡함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결국 헬스장은 그저 신용카드 명세서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지출 항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은 미완의 목표와 낭비된 자원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운동이 반드시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춤추기, 정원 가꾸기 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유튜브 운동 영상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즐거움이 동반되지 않은 운동은 결국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더 큰 그림 보기, 단순함이 곧 풍요로움이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단순함이 결국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옷차림, 취미, 자동차, 운동 방식, 우리가 나이 들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편안한 옷을 입는다는 건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것이고 실용적인 차량을 선택한다는 건 삶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무료 활동을 즐긴다는 건 진짜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복잡함을 거두고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변화가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단순해진 삶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편안함이 지위보다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재정립하기. 우리 모두 인정하자면 삶은 런웨이가 아니며 옷차림도 그렇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이를 먹을수록 편안함과 실용성이 가지는 중요성은 일시적인 명품의 유혹이나 사회적 지위를 훨씬 능가한다. 그 고급스러운 코트가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을지는 모르지만 조이는 느낌이나 간지러워서 불편하다면 과연 그 가치가 있을까?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옷을 입고 느끼는 감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비싼 옷에 집착하는 것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환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행을 따라가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때로 최고의 옷차림은 당신에게 포근하고 자신감 있고 부담 없는 느낌을 주는 옷일 수 있다.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6. 비싼 취미생활. 열정이 가격표가 될 때. 취미란 즐거움과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여가 활동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종종 돈을 많이 들이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곤 한다. 예를 들어 해리스 부인은 은퇴 후 공예에 깊이 빠졌다. 뜨개질, 회화, 도자기 만들기, 스크랩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댔으며 모든 재료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고급 울실, 최고급 물감, 프리미엄 도구들까지 말 그대로 무제한의 소비였다. 처음에는 새 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설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다. 미완성된 작품들이 쌓여갔고 좌절감은 커져만 갔다. 공예 커뮤니티와 발맞추려는 압박감은 오히려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뜨개질 프로젝트를 또 실패한 후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공원 산책을 하러 나섰다.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진짜 그녀의 열정은 비싼 재료나 복잡한 작품이 아니라 단순히 자연 속을 걷고 책을 읽는 그런 평범한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그 이후부터 그녀는 무료한 일상이 아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을 발견했다. 산책, 독서, 자연 탐방. 돈이 들지 않는 이 단순한 활동들이 오히려 가장 큰 만족을 주었다. 교훈은 하나다. 기쁨은 반드시 비싼 가격표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자주 비용이 들지 않는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 당신의 취미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이 활동이 진짜로 나를 행복하게 할까?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을까? 7. 고급 승용차. 럭셔리 차량들은 우아하고 빠르며 눈길을 끌기 마련이다. 오랫동안 카터 씨는 꿈꿔왔던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그에게 차량은 명예와 성공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반짝이는 외관 뒤엔 엄청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유지비는 천문학적이었고 보험료는 계속 상승했으며 주유소 방문마저도 돈을 낭비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어느 날 작은 수리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한 후 카터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차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데 이제는 즐거움조차 주지 않잖아. 그렇게 그는 결단했다. 화려한 스포츠카를 팔고 실용적이고 연비 좋은 중형 세단으로 차량을 변경했다. 새 차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신뢰할 수 있었고 운전하기 편했으며 경제적이었다. 바뀐 차량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유지비와 연료비 절약은 물론 주차도 쉽고 보험료도 저렴해졌으며
무엇보다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절약한 돈으로 가족들과 소규모 여행을 다녔고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했으며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급 차량이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오래가는 행복감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심플하고 실용적인 차가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했다. 수리비 걱정 없이 외두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삶을 누릴 자유 말이다. 요약하자면 나이가 듦에 따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화려한 차량은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만족과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해서는 실용성과 재정적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8. 사용하지 않는 헬스장 멤버십, 죄책감에 대한 지출 중단하기. 이런 경험 혹시 기억하는가? 건강 목표를 이루겠다는 열정으로 비싼 헬스장 멤버십을 결제했지만 결국 월간 요금만 계속 빠져나갈 뿐 전혀 이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적이 말이다. 에드워즈 부인 역시 똑같은 함정에 빠졌다. 고급스럽고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헬스장을 선택했을 때 그녀는 이것이 건강을 되찾는 열쇠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현실은 달랐다. 혼잡한 기구들, 위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불편한 운영시간 사이에서 그녀는 결국 헬스장을 거의 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자동 결제되는 요금은 계속되었다. 실행되지 않은 계획과 낭비된 돈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죄책감의 상징처럼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이 활용하지 않는 멤버십에 더 이상 돈을 내는 것은 그만두기로. 대신 무료 혹은 저비용의 대안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동네 산책, 집에서 따라하는 온라인 운동 영상, 지역 공원에서 열리는 시니어 운동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모든 활동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재미있고 지속 가능했다.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하다. 죄책감에 대해 돈을 지불하지 말자. 만약 당신의 헬스장 멤버십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해지를 고려해보라. 돈을 아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거실에서 춤추기, 지역 수영장에서 수영하기, 혹은 단순히 매일 산책하기 같은 활동이라도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건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청사진, 옷차림에서부터 취미, 자동차, 헬스장 멤버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스테이터스 체이싱아 불필요한 소비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진정한 만족은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며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찾아온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자. 당신이 돈을 낭비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편안함, 실용성, 그리고 내면의 만족감을 중심으로 한 삶은 나이가 듦에 따라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진정한 행복은 비싼 가격표에 있지 않다. 바로 당신이 지금 느끼는 좋은 하루 속에 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인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과 실용성이 명예나 사치보다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에게 어떤 감각을 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비싼 옷이나 유행하는 브랜드에 집착하면 일시적으로 위세를 느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감을 주지는 않는다.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당신 삶에서 가장 해방적인 결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옷이 최고의 옷이 아니라 피부에 닿았을 때 지처럼 느껴지는 옷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선택일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바로 그 느낌뿐이다. 취미는 본래 즐거움, 휴식, 자기 표현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분산장치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주변에 늘 존재하는 단순한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 조용한 산책이든 오래된 소설책이든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소리든 간에 가장 귀한 경험들은 종종 단 한 가지, 존재와 감사를 요구할 뿐이다. 럭셔리 자동차는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강력한 존재감을 뽐낸다. 오랫동안 내가 알고 지내던 캐터 노인은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그 자부심을 만끽했다. 그 차는 그의 꿈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던 매끄럽고 우아한 존재였다. 그는 그 화려한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이 삶의 어떤 반짝임을 더한다고 성공과 세련됨의 상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지비는 급격히 상승했고 보험료는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분산 장치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주변에 늘 존재하는 단순한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 조용한 산책이든 오래된 소설책이든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소리든 간에 가장 귀한 경험들은 종종 단 한 가지, 존재와 감사를 요구할 뿐이다. 럭셔리 자동차는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강력한 존재감을 뽐낸다. 오랫동안 내가 알고 지내던 캐터 노인은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그 자부심을 만끽했다. 그 차는 그의 꿈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던 매끄럽고 우아한 존재였다. 그는 그 화려한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이 삶의 어떤 반짝임을 더한다고 성공과 세련됨의 상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지비는 급격히 상승했고 보험료는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분산 장치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주변에 늘 존재하는 단순한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 조용한 산책이든 오래된 소설책이든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소리든 간에 가장 귀한 경험들은 종종 단 한 가지, 존재와 감사를 요구할 뿐이다. 럭셔리 자동차는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강력한 존재감을 뽐낸다. 오랫동안 내가 알고 지내던 캐터 노인은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그 자부심을 만끽했다. 그 차는 그의 꿈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던 매끄럽고 우아한 존재였다. 그는 그 화려한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이 삶의 어떤 반짝임을 더한다고 성공과 세련됨의 상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지비는 급격히 상승했고 차량은 연료를 마구 소비했다. 매번 운전할 때마다 그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음했다. 마침내 작게 보였던 정비비마저 지불한 후 그는 멈춰섰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차는 아름답지만 이제는 축복보다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예상했던 기쁨 대신 그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만 느꼈다. 그래서 그는 용감한 결정을 내린다. 럭셔리 스포츠카를 팔고 실용적이고 연비 효율 좋은 중형 세단으로 바꾼 것이다.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유지비와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새 차는 신뢰할 수 있고 편안했으며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주차도 쉽고 운전도 부드러웠으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다. 절약한 돈으로 그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고 진짜 좋아하는 취미에도 시간을 할애했으며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럭셔리카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단순하고 경제적인 차량이 자신에게 더 큰 자유를 줬다는 것을 말이다. 이 자유란 다음 정비비를 걱정하거나 외형을 유지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였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재평가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화려한 차량은 순간적으로 눈부시지만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보면
실용성과 경제적 안정감이 더욱 빛난다. 보다 경제적인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통장 잔고를 두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삶을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때로는 적은 것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처럼 단순한 차량은 더 단순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 S장 대왕권,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멋진 의지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최신식 시설을 갖춘 체육관에 등록하면 건강과 활력이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때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중 몇 명이 그만큼의 가치를 누리며 꾸준히 이용하고 있을까? 에드워즈 부인이라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그녀는 고급 헬스장을 등록하며 건강 개선의 열쇠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매끈한 기계들 사이를 오가며 현대적인 장비의 소리를 들으며 변화를 맞을 것이라 상상했다. 처음엔 매우 흥분했다. 시설은 깨끗했고 제공되는 서비스들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현실이 드러났다. 바쁜 일정과 가끔 찾아오는 피로감, 움직이는 일 자체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다. 값비싼 해결책이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진정한 건강은 화려한 체육관이나 고가의 멤버십이 아닌 꾸준함과 즐거움, 그리고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을 듣는 데서 비롯된다.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두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움직임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결국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며 그건 결코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을 가볍게, 기쁨을 무겁게, 50세 이후 진정한 삶의 가치는 단순함에 있다. 인생은 패션쇼가 아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무대도 아니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도 아니다. 인생은 마치 정성스럽게 가꾸는 정원과 같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눈부시게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딱 움직이는 일 자체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다. 값비싼 해결책이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진정한 건강은 화려한 체육관이나 고가의 멤버십이 아닌 꾸준함과 즐거움, 그리고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을 듣는 데서 비롯된다.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두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움직임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결국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며 그건 결코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을 가볍게, 기쁨을 무겁게, 50세 이후 진정한 삶의 가치는 단순함에 있다. 인생은 패션쇼가 아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무대도 아니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도 아니다. 마치 정성스럽게 가꾸는 정원과 같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눈부시게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딱 맞는 햇살과 물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더하기보다는 빼기의 미학을 배우게 된다. 명품 브랜드, 고급 외제차, 화려한 취미생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걸까? 사실, 진짜 기쁨은 멀리 있지 않다. 오히려 오래된 정신적 부담을 내려놓을 때,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50대 이후, 혹은 그 이상의 나이를 먹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당신의 삶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진짜 완벽한 취미의 신화를 깨라. 마거릿 씨라는 여성은 은퇴 후 손끝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는 열망을 안고 수공예에 입문했다. 그 자신의 추구한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SNS에 자랑할 만한 완성도였다. 수백만 원어치의 구두 울사를 사모으고 유명 작가의 워크숍에 등록하며 트렌디한 핀터레스트 스타일의 작품을 따라 만들려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 집안 구석에는 반쯤 완성된 스카프들과 사용되지 못한 도자기 공예 세트들이 쌓여갔다. 어느 비오는 오후,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한 발자국 멀리 걸어가던 중 공원 벤치에 앉아 새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작은 새들이 지저귀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다.
새 관찰. 전문 장비도 SNS 피드를 위한 사진도 필요 없었다. 오직 노트와 필름 한 통,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눈빛만 있으면 충분했다. 당신의 선택, 지금 하고 있는 취미는 진짜 즐거움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서 온 것인가요? 고가의 재료나 화려한 장비 대신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리거나 근처 숲길을 걷거나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존심을 태우는 차량 유지비. 로널드는 오랫동안 자신의 붉은색 컨버터블을 자랑스러워했다. 그 차는 그의 성공을 상징했으며 주변 사람들 앞에서 위상과 자부심을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며 그 차는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매달 들어가는 정비비, 연료비, 보험료는 그의 은퇴 자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하루는 또 다시 고장난 엔진으로 인해 수천 달러의 수리비를 견적받은 로널드는 결단했다. 그는 그 차를 팔고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했다.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된 삶의 질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차량 정비비 때문에 잠을 설칠 일이 없었고 연료비도 크게 절약되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돈을 할애해 손주와 함께하는 낚시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꿈꿨던 드림카는 사실 그냥 내 자존심을 위한 주차 공간이었던 거예요. 당신의 선택. 당신의 차는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억누르고 있나요? 좋은 차는 능력의 상징일 수 있지만 그 상징이 당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3. 헬스장 회원권에 묻힌 진짜 건강. 제니스는 매달 $200를 헬스장 회원권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꾸기, 심지어 거실에서 혼자 춤추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자체다. 나이듦의 황금 법칙. 벌어내면 더해진다.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는 제거가 추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고급 크루즈를 탄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할 것은 경험, 관계, 감사의 마음이다. 버리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 입지 않는 정장들, 오래된 액세서리들을 정리하자. 재투자, 그 수익금을 요리 클래스에 투자하거나 손주 교육비 또는 평범한 어느 날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하자. 기쁨 찾기, 진짜로 값진 순간들은 돈으로 살. 가꾸기, 심지어 거실에서 혼자 춤추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자체다. 나이듦의 황금 법칙, 덜어내면 더해진다.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는 제거가 추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고급 크루즈를 탄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할 것은 경험, 관계, 감사의 마음이다. 버리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 입지 않는 정장들, 오래된 액세서리들을 정리하자. 재투자, 그 수익금을 요리 클래스에 투자하거나 손주 교육비 또는 평범한 어느 날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하자. 기쁨 찾기, 진짜로 값진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자. 아침 햇살 아래 현관에서 느끼는 따뜻함, 오랜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 봄비 내리는 날 공기 속에 스민 흙냄새 같은 것들 말이다. 당신을 위한 과제. 이번 주 당신의 지갑이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하나의 사치를 찾아보자. 그 물건이나 습관이 정말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이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단지 신용카드 청구서를 두껍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그 답이 후자라면
과감히 손을 떼자. 왜냐하면 진정한 삶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짝이는 것들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자. 당신의 가장 멋진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상과 달랐다. 인생은 늘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기 마련이다. 몇 달이 지나자 일상의 바쁨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직장과 가족 일정, 일상의 복잡함 속에서 체육관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동기부여가 되던 통근도 곧 번거로운 의무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아침, 또 다시 사용하지 않은 멤버십 요금 고지서를 보며 에드워즈 부인은 결심했다. 이번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한 것이다. 체육관으로 차를 몰아갈 대신 그녀는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집 근처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30분간 걷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전의 러닝머신 운동보다 오히려 더 상쾌했다. 그 경험을 계기로 그녀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예상과 달랐다. 인생은 늘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기 마련이다. 몇 달이 지나자 일상의 바쁨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직장과 가족 일정, 일상의 복잡함 속에서 체육관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동기부여가 되던 통근도 곧 번거로운 의미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아침, 또다시 사용하지 않은 멤버십 요금 고지서를 보며 에드워즈 부인은 결심했다. 이번엔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한 것이다. 체육관으로 차를 몰아갈 대신 그녀는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집 근처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30분간 걷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전의 러닝머신 운동보다 오히려 더 상쾌했다. 그 경험을 계기로 그녀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점차 도입하기 시작했다.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중 스쿼트, 마음을 진정시키는 요가 동작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갔고 그녀의 에너지는 넘쳐났으며 기분도 점점 밝아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비싼 체육관 멤버십이나 고급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창의력이었다. 더불어 절약된 돈은 더욱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었다. 손주들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나 주 1회 요가 클래스 같은 진짜 기쁨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었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하다. 건강관리에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체육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원일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걷기, 스트레칭, 자중운동, 요가 등 집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활동들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비용 부담 없이도 우리를 강하고 유연하며 활력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운동 습관을 찾아보고 단순함을 임브레이스 포용한다면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감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 유행 vs 오래된 지혜. 진짜 효과 있는 것은 무엇일까? 건강에 대한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디톡스 티, 기적의 보충제, 주스 클렌즈, 극단적인 다이어트 등 각각은 모두 몸을 리셋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젊음을 되찾게 해줄 것처럼 보인다. 특히 주변에서 칭찬 일색이라면 더욱 쉽게 믿게 된다. 톰프슨 씨 역시 이런 유혹에서 실패한 후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공원 산책을 하러 나섰다.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진짜 그녀의 열정은 비싼 재료나 복잡한 작품이 아니라 단순히 자연 속을 걷고 책을 읽는 그런 평범한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그 이후부터 그녀는 무료한 일상이 아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을 발견했다. 산책, 독서,
자연 탐방. 돈이 들지 않는 이 단순한 활동들이 오히려 가장 큰 만족을 주었다. 교훈은 하나다. 기쁨은 반드시 비싼 가격표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자주 비용이 들지 않는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 당신의 취미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이 활동이 진짜로 나를 행복하게 할까?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을까? 아니라 마음의 명료함까지 얻을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단순한 습관들이 주는 안정감이었다. 아무리 유행하는 제품이라도 결코 줄 수 없는 평온과 만족감이었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것이다. 건강 관련 유행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사라지지만 진정한 건강의 기반은 변환이 없다. 꾸준한 신체 활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는 세대를 넘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축이 되어 왔다. 오늘날의 건강 관리는 순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행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잘 맞는 루틴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발견해야 한다. 건강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일상 속의 선택이다. 마지막 생각. 삶을 단순화하면 행복은 커진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듦에 따라 줄일 수 있는 9가지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고가의 취미 생활, 명품 패션, 끊임없는 건강 유행에 대한 소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삶을 단순화하면 오히려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물건이 적어지고 지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마음도 가벼워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이다. 때때로 가장 작고 단순한 선택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선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럼 당신은 어떠한가? 이미 위의 습관 중 일부를 줄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가?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여 더 많은 조언을 받아보길 권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물질이 아닌 순간과 연결,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향한 선택이라는 것을. 미스터스 에드워즈는 한때 깔끔하고 현대적인 체육관 앞에 서서 희망에 찬 마음으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들의 도움과 고급스러운 시설, 건강한 미래를 향한 가능성들이 눈앞에서 춤추듯 떠올랐고, 그것은 마치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줄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활력 넘치는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성취감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달리 만들곤 합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흐르면서 체육관은 점점 더 신성한 공간이 아닌 멀리 떨어진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과 멀리 떨어진 위치 때문에 운동하러 가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었고, 결국 미스터스 에드워즈는 돈만 내면서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다시 사용하지 않은 체육관 회원비를 지불한 후 마음이 불편했던 그녀는 작지만 큰 변화의 결정을 내립니다. 체육관 대신 그녀는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세상은 다르게 맞아주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새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노래를 부르며 발걸음 소리는 자연의 리듬과 맞물려 울려 퍼졌습니다. 30분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생기를 느꼈습니다. 기계 없이, 복잡한 절차 없이 오직 그녀와 거리, 움직임의 경쾌한 리듬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명받은 그녀는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굳었던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근력을 강화하는 스쿼트,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요가 동작들을 하나씩 익히며 매일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단순한 루틴들은 체육관의 유혹을 대체하게 되었고 그녀의 체력과 기분도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건강을 위해 비싼 장비나 회원권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예전엔 돈만 드는 부담이었던 것이 이제 자유로 바뀌었습니다. 아낀 돈은 손주들을 만나러 가는 여비가 되었고 좋아하는 요가 수업을 즐기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분명하고도 해방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건강과 운동은 반드시 사치를 동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육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맨몸 운동, 혹은 심지어 거실에서 춤을 추는 것도 모두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는데 충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유행하거나 필수적이어 보이는 활동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성과 꾸준함, 그리고 움직임 자체의 단순함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미스터 톰슨이 자신의 방식으로 건강 트렌드의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다양한 건강 유행에 휩쓸렸습니다.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해준다고 주장하는 주스 클렌즈, 빠른 체중 감량을 약속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그리고 기적 같은 효능을 자랑하는 보충제까지. 각각의 새로운 트렌드는 변화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을 뿐이었습니다. 주스 클렌즈는 배고픔과 짜증을 유발했고 디톡스 다이어트는 에너지를 빨아들였으며 비싼 보충제들은 오히려 불안감만 키웠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내가 답을 찾으려는 방향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 새로운 결심을 갖고 터들썩한 소음 속에서 벗어나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유행을 버리고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선택했고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화려하지 않았고 혁신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온 지혜가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곧바로 그의 에너지는 회복되었고 소화도 개선되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평온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상 속 산책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 균형 잡힌 식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진짜 건강이란 순간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함과 꾸준함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트렌드는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겠지만 검증되고 확실한 방법들은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온전한 음식, 충분한 휴식, 이 세 가지는 수백 년 동안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남은 기반입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신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진정으로 나에게 맞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건강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순함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과정을 믿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이가 듦에 따라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9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를 접는 것이라든지 고가의 패션 아이템을 재검토하거나 일시적인 건강 유행에서 벗어나는 것 등이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메시지는 늘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진짜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집중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가끔은 가장 작은 선택들이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밥을 차려 먹거나 조용히 쉬는 저녁 같은 그런 순간들이 그렇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깐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아니면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추가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당신의 삶이 명료함, 감사함,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들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일은 마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쉬움도 있고 마음 한구석엔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잡초들이 진짜 꽃들에게 물과 햇빛을 가로채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인 은퇴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평화와 건강, 그리고 기쁨이라는 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삶에 어두운 구름만 몰고 다니는 이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먼저 드라마 매그넷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갈등을 호흡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분쟁에 목숨을 바친 듯 보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에게까지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마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 찾아오는 이웃 캐런을 두고 고민하곤 했습니다. 캐런은 늘 새로운 문제를 안고 나타나서는 마치 연극 무대 위 주인공처럼 자신을 내세우며 하소연했습니다. 언니와의 다툼이었든 우체부에 대한 불평이었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녀의 방문은 곧 조용했던 오후를 요란한 소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서서히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귀찮음일 뿐이지만 어느새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노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사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캐런이 또다시 익숙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떤가요? 마법처럼 캐런의 입은 닫히고 그녀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굴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드라마는 관심이 없으면 금방 질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들은 곧 새로운 청줍을 찾아 떠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파괴자입니다. 이름부터가 경각심을 주죠. 이들은 겉보기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사실 당신의 건강 계획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할 때 샐러드를 시키면 살짝 즐거움도 챙겨야지. 그렇지 않아? 버거 한 조각쯤 먹는다고 무슨 일 있겠어? 라고 말하며 당신의 선택을 놀리는 타입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러 무시합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웰빙보다 순간적인 즐거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당신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건강을 위한 작은 승리는 하나씩 무너집니다. 해롤드는 친구들의 권유에 인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인 리타는 다릅니다. 그녀는 클라라의 손자가 병이 났을 때 먼저 전화를 걸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축하 카드를 보내며 비가 오는 저녁엔 직접 수프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당신의 삶에 가치 있는 시간을 더해주는 사람,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무늬만 친구는 가을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누군가의 편의점 같은 존재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 중요한 건 누가 옆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느냐입니다. 당신의 시간, 건강, 감정은 모두 소중한 재산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함부로 다루려 한다면 용기를 내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인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인 리타는 다릅니다. 그녀는 클라라의 손자가 병이 났을 때 먼저 전화를 걸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축하 카드를 보내며 비가 오는 저녁엔 직접 수프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당신의 삶에 가치 있는 시간을 더해주는 사람,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무늬만 친구는 가을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누군가의 편의점 같은 존재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 중요한 건 누가 옆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느냐입니다. 당신의 시간, 건강, 감정은 모두 소중한 재산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함부로 다루려 한다면 용기를 내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정원은 당신 것이며 누구도 그 소중한 공간을 망가뜨릴 권리 따윈 없습니다. 황금기에는 골든 서클이 필요합니다. 빛나는 삶을 위해 유해한 영향을 버리세요. 은퇴는 단지 새로운 장이 아니라 당신이 빛날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기한은 자신의 방식대로 완전하고 즐겁게 살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성취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평화, 건강 및 행복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노후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진정으로 당신을 고양시키는 에너지, 관계,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드라마 자석.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혼돈 한때 정원을 가꾸는 평화로운 아침과 호숫가에서 책을 읽는 오후를 꿈꿨던 72세의 클라라를 만나보세요. 그녀의 비전은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이웃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논쟁을 일으키고 항상 클라라를 감정의 회오리바람에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드라마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됐다. 드라마 자석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자기적으로 갈등에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끊임없는 확신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들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행동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정서적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참여 비용, 스트레스 과부하, 드라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심장병, 불면증, 기억력 감퇴와 연관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에너지 소모, 불만이나 불화의 측면을 듣는 데 소요되는 1분은 평화를 빼앗긴 1분입니다. 기쁨 도둑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인 태도는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어 타고난 낙관주의를 흐리게 합니다. 무장 해제하는 방법. 확고한 경계 설정. 나는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또는 기분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와 같이 정중하면서도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나방이 불타듯 드라마 애호가들은 관객이 없으면 흥미를 잃습니다. 옆으로 흘러가는 대화는 자제하세요. 서클 관리, 험담이나 원한이 아닌 취미, 책,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당신의 은퇴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온함을 가장 귀중한 자산인 것처럼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2. 건강 파괴자. 활력에 대한 숨겨진 위협.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더 건강하게 먹고 매일 아침 걷고 지난 몇 년 동안보다 더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친구가 당신을 초대하며 자, 좀 살아봐, 디저트 먹어 라고 말합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이러한 작은 순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습관이 되어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 파괴자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재미나 우정을 가장하여 나쁜 습관을 조장하는
선의의 사람들입니다. 인동을 건너뛰어야 한다는 압박감,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탐닉하는 것, 건강 목표를 너무 심각하다고 무시하는 것 등은 깨닫지도 못한 채 여러분의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소셜 네트워크는 건강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로 습관은 건강한 습관과 마찬가지로 또래 그룹을 통해 산불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장기적인 웰빙이 더 쉽고 즐거워집니다. 더 건강한 서클을 구축하는 방법. 당신의 부족을 찾으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목표를 공유하는 하이킹 그룹, 요가 수업, 요리 클럽에 참여하세요. 유혹을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저는 5km 훈련 중입니다. 만나서 와인 대신 허브티를 마시자 또는 설탕을 줄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몇 가지 레시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보세요. 예시를 들어보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는지 보면 그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사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지하는 동료는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있어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끌어올리는 동료를 선택하십시오. 3. 가짜 친구. 연결의 환상. 한때 자신에게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던 68세의 마가렛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거나 돈이 부족할 때 등 위기 상황에서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마가렛의 삶에 대해 결코 묻지 않았고 그녀의 기쁨을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생일을 기억하고 힘든 시기에 나타나며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짜 친구는 관계를 거래처럼 대합니다. 가짜 친구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일방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관계에는 호혜성이 부족합니다. 당신에게서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들의 관심은 약해집니다. 친숙한 얼굴을 붙잡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이러한 관계는 공허함, 이용감, 정서적으로 지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가, 연결로 가면을 쓴 외로움. 가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서적 불균형, 시간과 감정을 투자하지만 그 대가로 같은 것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낮아진 자존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면 자신의 가치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을 바꾸는 방법. 관계를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그저 소음을 가져다 주는가? 라고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양보다 깊이에 투자하세요. 2023년 하버드 연구에서는 숫자가 아닌 좋은 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꾸준하게 출석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세요. 영양가 있는 식사, 그리고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깊은 만족감으로 가득한 저녁 시간을 그려보세요. 이것이 당신이 열심히 일한 삶입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구성하세요. 최종 생각. 당신은 이 장을 획득했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당신이 쌓아온 삶, 즉 평화와 목적,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이 유지하는 회사는 단지 당신의 하루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기는 유산을 형성합니다. 서클을 재정의할 준비가 되셨나요? 평화, 건강, 진정한 연결을 우선시하기 위해 오늘 취할 한 단계를 공유하세요. 당신의 황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눈부십니다. 제마 네트워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블루존 연구 5째, 진정한 우정의 힘, 양보다 질 인생에, 영양가 있는 식사, 그리고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깊은 만족감으로 가득한 저녁 시간을 그려보세요.
이것이 당신이 열심히 일한 삶입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구선하세요. 최종 생각. 당신은 이 장을 획득했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당신이 쌓아온 삶, 즉 평화와 목적,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이 유지하는 회사는 단지 당신의 하루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기는 유산을 형성합니다. 서클을 재정의할 준비가 되셨나요? 평화, 건강, 진정한 연결을 우선시하기 위해 오늘 취할 한 단계를 공유하세요. 당신의 황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눈부십니다. 출처, 자마 네트워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블루존 연구, 5째, 진정한 우정의 힘, 양보다 질 인생에. 황금기를 맞이할수록 의미 있는 우정은 가장 소중한 재산 중 하나가 됩니다. 진짜 친구란 당신과 함께 웃고 당신을 격려해주며 당신의 삶에 따뜻함과 기쁨을 더해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며 곁에 있어줍니다. 진정한 친구들과 어깨를 나누고 사는 일은 물질적인 부유함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소속감, 신뢰, 그리고 행복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있는 소외 친구들이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하고 평가하거나 무시한다면 이제는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평가할 때입니다. 우정이란 영혼을 키우는 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마음은 피폐해지고 실망과 스트레스만 남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독한 결정을 내리세요. 독한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에 그런 사람들만이 차지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점점 무거워질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정서적 건강은 육체적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스함과 웃음, 사모 존중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쉽게 찾기 힘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들을 각별히 아끼고 당신의 마음속에 머무를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는 용기 있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6째, 비판자들을 잠재워라. 우리 모두는 늘 뭐라도 말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비평가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바르게 대답하세요. 말해줘서 고맙지만 나는 내 선택에 만족하고 있어.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간다면 예의를 갖추되 화제를 돌리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덜 반응할수록 그 말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 스스로의 몫입니다. 당신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들로 주변을 채우세요. 당신을 자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타인의 기준에 맞춰 변화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당신이 누구인지 그대로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머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빛을 가리는 이들에게는 자신있게 등을 돌리세요. 7째, 조종자들을 알아보라. 바르게 대답하세요. 말해줘서 고맙지만 나는 내 선택에 만족하고 있어.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간다면 예의를 갖추되 화제를 돌리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덜 반응할수록 그 말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 스스로의 몫입니다. 당신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들로 주변을 채우세요. 당신을 자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타인의 기준에 맞춰 변화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당신이 누구인지 그대로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머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뒤를 가리는 이들에게는 자신있게 등을 돌리세요. 7째, 조종자들을 알아보라. 마음의 평안을 지켜라.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종종 더 넓은 마음과 배려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는 때때로 악용당하기도 합니다. 일부 조종적인 인물들은 당신의 친절과 너그러움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감정적 협박, 미묘한 압력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죠. 네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네 위해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라는 말은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이들은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면 마치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만들며 마침내는 자신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먼저 조종의 흔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과 있을 때마다 피곤함, 압박감,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미 독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에 직면했을 때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답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유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관계 속에서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조작이나 통제가 아닌 서로의 공간과 선택을 인정하는 데 기반을 둡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당신의 선의를 악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당신을 조종하고 마음을 괴롭힌다면 이제는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서 마음의 평화는 무엇보다 값집니다. 당신의 너그러움과 친절을 악용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8째, 회상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지금을 살아라. 회상은 때로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며 과거의 단순하고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리는 일은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되새기는 것과 과거에 갇혀 사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과거만이 진정한 삶이었다는 듯 옛날엔 다 좋았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라며 과도하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예전의 기억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묶어두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속에도 자연 속 조용한 휴식 속에도 아직 도전에 해체하게 되었고 그녀의 체력과 기분도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건강을 위해 비싼 장비나 회원권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예전엔 돈만 드는 부담이었던 것이 이제 자유로 바뀌었습니다. 아낀 돈은 손주들을 만나러 가는 여비가 되었고 좋아하는 요가 수업을 즐기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분명하고도 해방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건강과 운동은 반드시 사치를 동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육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맨몸 운동 혹은 심지어 거실에서 춤을 추는 것도 모두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는데 충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유행하거나 필수적이어 보이는 위헌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